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출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중에서 여섯 번째 테마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고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사업시행계획이 일종의 공사계획이죠. 사업시행자가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공사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고시하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요.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이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이 사업시행계획이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정비기반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우리 이 사업시행계획서에서는 이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내용으로 포함되는 거죠.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을 때. 세 번째,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에 대한 입주 대책. 자, 일반 분양 같은 분양, 뭐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아니면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므로 이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이주 대책,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관한 계획도 이 사업시행계획 같은 공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정답이 이거는 3번 되겠죠. 3번. 자, 사업시행계획 내용은 공사계획이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공사계획을 만들 때 공사에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우리 공사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 조대책,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교육환경 보호, 그 다음에 설계도와 자금계획, 빗물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같은 거, 범죄 예방 대책, 특히 10번하고 11번,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소형주택 건설 계획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11가지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재개발 같은 사업이 상가 재개발도 있죠. 상가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 범위 안에서 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100분의 30이라는 금액을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하는 기간 동안 가로등 같은 거 설치, 폐쇄로 CC카메라 같은 것들이죠. 이런 텔레비전 설치 등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업시행계획서가 이제 공사계획이니까 공사하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로등 설치라든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같은 것들, CC카메라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대책으로 이런 것도 공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 같은 걸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같은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왔을 때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4번,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관련 소로 사고는 14일 이상 일반인들한테 공람하는 거 맞죠?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원은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같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서 변경도 변경인가인데 다만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이런 케이스는 간단한 사항으로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보시고요. 자, 이 5번 지문은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도 인가사항이다. 근데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비를 10% 이내에서 변경,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변경, 부대나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될 때 조심할 거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규모가 확대되는 변경이면 때는 간단한 사항으로 변경인가 안 받고 신고할 수 있는데 가로 안에 위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위치가 변경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확대가 되더라도 이런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요즘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 위치가 변경되면서 확대되는 그런 형태의 변경은 변경 신고사항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부대나 복리시설의 규모가 확대될 때 그때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3번 문제가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또 나왔네요.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사업시행합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 하는 경우에서 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안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금 보시면 이거 시행규정이 답입니다. 이거 시행규정이 답이냐면 예전에 시행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만 시행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시행규정 같은 걸 만드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일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정 자체가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에 이게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의 배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물의 높이나 용적률 같은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처리 계획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맞는데 시행규정은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랑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정 같은 경우는 1번이 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계속 내고 있죠. 지금 문제가.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에서 이런 것도 한번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내용이 아닌 것인데 이게 지금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여기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죠. 사업시행계획 내용에서. 우리 앞에서 여기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니까 사업시행계획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용문서 설치계획부터 이렇게 용적률, 교육환경보호 쭉 가다가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고 뭐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만들 때 포함되는 내용이다. 재건축은 제외하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할 때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토지이용계획, 건물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용문설 설치계획, 세입자, 주거주대책, 임시시설 같은 걸 위한 임시시설 같은 걸 지어서 지금 이주대책 세우고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맞는데 3번 질문은 이 재건축 사업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셔야겠습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 할 때는 시행규정이라는 내용하고 안 맞는 거고요. 시행규정은 시장노조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들어왔을 때 만드는 내규이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시행자일 때는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일 때는 여기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게 지금 3번 형태로 답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로 전체 세대의 90%, 100분의 90 이하로 줘야 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건설해야 됩니다.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의 100분의 80 이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건설해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60%, 100분의 60 이하, 아까 재개발할 때는 100분의 80 이하인데 재건축은 100분의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임대주택 건설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재개발처럼 뭐 임대주택 수가 전체 주택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져야 된다. 이게 재건축에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재건축에는 임대주택 건설 이렇게 비율이 없으니까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 때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자,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지금 보세요. 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한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시행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아까 시행규정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 같은 시행자가 시행규정을 만드는데 시행규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 토지동 소유자 전체 회의는 이게 토지주택공사랑 또 안 맞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행규정에는
권리 의무 이렇게 권리의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 규정에 들어간 내용이 맞는데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만 일단 전체회의의 어떤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만 사업 시행 규정에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같은 것들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할 때 내규로 내부 규정으로 시행규정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시행규정에는 사업의 종류 명칭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권리의 평가 방법,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 관한 내용들. 거기 보십시오.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여기 시행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은 맞는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가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일 때는 시행규정이란 내규에 포함될 사항 중에 여기 전체 회의는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시행규정 만들 때 포함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거는 뭐 시행자랑 관계없이 시행규정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맞습니다. 정답이 1번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5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우리 계속 이어서 또 정비법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